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회피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회피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회피, 도망간다, 움찔한다, 두려움을 느낀다, 겁을 먹었다, 숨어버린다, 피해버린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나약해져 버렸다, 경쟁력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현실에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을 회피라고 한다. 결국은 그래서 이 회피라는 것은 결국은 뭔가를 누가 나를 괴롭혀도 당하는 거고 내가 할 일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리 상태, 내가 결국 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이 심리 상태가 결국은 회피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 심리를 바로 회피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숙제를 안 하면, 숙제 안 한 사람들 한 10명 정도 되면 한 명씩 줄을 서서 선생님한테 이게 매를 받거든요. 그래서 용기 있는 친구들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빨리 막 하고 그냥 자리에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저 끝에 있는 친구는 친구들이 맞을 때마다 이렇게 막 겁에 질려가지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계속 그 어떤 앞 친구들이 매 맞는 공포를 느끼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 맨 끝에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걸 좀 제가 어린 시절에 좀 배웠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구나. 괜히 저 뒤에 있으면 더 무섭구나. 그래서 매를 빨리 맞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심리라는 것도 이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이 친구는 겁이 많아서 맨 뒤로 갔잖아요. 근데 회피한다고 해서 이 매를 안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차피 맞을 매는 빨리 맞아야 된다. 그럼 빨리 가서 빨리 매 맞고 다음부터는 숙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서우니까, 겁먹으니까 자꾸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점 공포가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세미나나 모임 같은데 이제 각자 자기소개할 때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좀 떨리고 긴장되더라도 제일 빨리 해가지고 그냥 자기소개하고 그냥 앉고 싶은데, 좀 맨 뒤에, 내 순서가 좀 뒤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점점점 이 불안의 강도가 심해져요. 그것처럼 무엇이든지 빨리 끝을 내버려야지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그게 당장 귀찮고 힘들고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가고 외면하고 회피해버리고 숨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게 나중에 더 큰 고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당장은 회피하면 편하잖아요. 제일 먼저 가자마자 매를 맞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제일 뒤로 가면 당장은 내가 매를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편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은 점점 커지고 공포는 점점 커지고, 정작 맞을 때 앞 친구는 고통이 1이었다면 나는 고통이 벌써 10 정도가 될 정도로 커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회피는 점점 내 목을 이렇게 조이는 것과 같다.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 그 고통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돈을 이제 은행에 이제 빌리잖아요. 그럼 당장은 그 돈 빌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돈을 빌렸는데 그거가 이제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가 계속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원금이 될 정도로 은행에 이자가 불어나면 그거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파산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회피라는 것은 잠깐의 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심리 상태다. 잠깐 내가 편해지고자 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결국은 영원히 도망갈 수 없다. 결국은 우리는 이 낭떠러지 끝에 내몰리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낭떠러지까지 내몰리기 전에 빨리 가서 매를 맞아버리자. 빨리 가서 책임져 버리자. 빨리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버리자. 빨리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버리자.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당당하게 하게 된다라면 빨리 한 대 맞고 끝난 일을 기어이 미루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많이들 그러잖아요. 공부 못해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아 내가 부모 말 잘 들을 것. 결국 그것도 회피예요. 사실은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맨날 친구들 만나서 놀고 술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부한 게 없으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기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회피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회피라는 단어 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우리는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에 그때 도망가고 싶다는 거죠. 무책임하게 피하고 싶은 걸. 내가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돈을 갚았으면 빨리, 돈을 빌렸으면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게 되면 점점 한 대 맞을 게 10대가 되는 거고, 10만원 갚고 끝날 게 나중에는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불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회피라는 것은 내가 이 져야 될 책임을, 내가 빨리 책임을 지고 끝을 내야 되는데 이 끝을 내지 않으니까, 않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나는 무책임한 인간이 되어버린다. 무책임한 인간은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무책임한 인간은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직장생활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책임한 인간은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무책임한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없어요. 무책임한 친구는 친구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존감은 없어지고 자존심만 세지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피해의식이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회피하면서 자기 마음속의 동굴에 영원히 숨어버린다. 그걸 바로 마음의 병, 정신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회피는 아주 단순한 건 아니에요. 물론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은 우리가 회피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회피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평생 습관이 되어버린다라면 당신은 평생 내 마음속의 동굴에 갇혀서 벌벌 떨고 도망다니는 도둑놈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피의 위험성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는 성추행이나 이 왕따 경험도 여러분은 회피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성추행을 했으면 그거 그 순간 괜히 이거 말하면 뭐해? 막 이런 식으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해가지고 아무도 말 못하게 돼버리면 나는 평생 이 성추행 당한 이 치욕을, 이 고통을, 공포를 죽을 때까지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왕따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왕따를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면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뭐 경찰에 신고하든지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싸워서 이겨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나를 괴롭힌 친구들이 더 이상 못 괴롭히도록, 나를 성추행했던 그 나쁜 놈들이 두 번 다시 나를 성추행하지 않도록 법으로서 심판을 받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나 혼자서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위험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참아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냥 누가 날 도와주지도 않을 텐데 그냥 모른 척 하지. 괜히 이거 공공연하게 이게 드러내봤자 나만 더 이상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실 이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조차도 저는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은 내가 이걸 터뜨리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편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당신의 마음속에는 평생 이게 한이 되고 병이 되고 분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미투 요즘에 다 터지잖아요. 뭐 교수님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직장 상사가, 아니면 뭐 목사님이, 아니면 또 누구가, 막 모든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 성추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들에게 표현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그동안 내가 회피하고 직면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직면하겠다. 이 잘못된 사람들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결국 왕따 문제도 결국 내가 한 번, 두 번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그냥 왕따야, 찌질이야. 그냥 내가 주먹으로 머리 때려도 얘는 반응하지 않아. 내가 얘한테 침을 뱉어도 욕을 해도 얘는 그냥 좋다고 웃어. 그냥 얘는 그냥 뭐라고 내가 욕하고 뭐 때리고 뭐라 해도 그냥 가만히 그냥 괜찮은 척 있어. 저항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하나 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지 멋대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성추행 당한 기분으로 살아야 되고 왕따 당한 이 좌절감 속에 내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회피라는 것은 당장은 편하지만 이 회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회피는 이 무기력증과 게으름을 둘 수 있어요. 결국은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회피는 내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것과 같거든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게으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런 에너지가 없으니까 회피하고 방관하고 도망가 버리는, 즉 무기력증한 상태가 오게 된다.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피하는 것, 그것을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사회공포증이라고 그럽니다. 대인공포증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점점 어색해지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발표할 때 힘들어져요. 발표 공포증, 대중공포증도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 눈을 보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시선공포증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사소한 회피가 쌓여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큰 커다란 공포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도 이 회피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남한테 착한 사람이 비춰주려고 애쓰는 게 왜 회피냐? 왜냐하면 남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회피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한 건데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거에 대한 회피 심리로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화도 못 내고 짜증도 못 내고 예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 기쁨조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호구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당당하게 못하기 때문에 착한 아이가 된다. 내 스스로를 내가 못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귀여움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예쁨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날 때리지 않으니까, 나를 왕따시키지 않으니까, 나를 소외시키지 않으니까, 나를 인간 대접을 해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런 나를 인간 대접을 잘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를 무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갖다 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회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인간으로서 회피를 하게 된다. 네. 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회피의 심리입니다. 왜 할 말을 못할까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할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미워할 것 같으니까. 착한 아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그냥 할 말 안 해버리지 뭐, 내가 참지 뭐, 그냥 화가 나도 참아버리지 뭐. 물론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참고 그런 마음은 아주 중요하지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조차도 표현하지 못한 것도 결국은 두렵고 무서워서 피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조차도 이제는 모르게 되고 전혀 할 말을 못하게 돼. 그게 이것도 회피의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때로는 싸워야 될 줄도 알잖아요. 누가 나를 일부러 때리게 되면 나도 어느 정도 맞서 싸워야 되는데 결국은 겁을 먹었기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남이 나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켜도 그냥 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어떤 성적으로 희롱을 해도 그냥 무서워서 참아버린다는 거죠. 누가 나를 왕따를 시키고 학대를 해도 마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니 버틴다는 거죠. 숨어버린다는 거죠. 피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하고 환경도 이해하고 얼마나 무서웠기 때문에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인정하고 존중을 해주지만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회피하면 할수록 결국은 우리는 계속
병이 들게 된다. 내 자신이 짓밟히는 것처럼 고통을 받게 되고 점점 우리는 이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럼 나중에 세상 속에 나와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어찌됐든 맞서 싸워야 된다. 지금 빨리 깔끔하게 매를 한 대 맞아버리고 다시 선생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게임을 끝내고 리셋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게 무서워서 자꾸 도망가가지고 안 맞을래요, 저 싫어요, 하기 싫어요, 저 힘들어요 라고 도망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고 힘들다고 안 해버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회사 때려쳐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화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귀찮다고 해서 방 청소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런 어떤 무기력과 같은 그런 회피를 하게 되면 나는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라는 배를 내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돼버려요. 나 혼자 딴 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 근데 내가 내 손을 잡고 혼자 도망가 버리는 거, 그게 바로 회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피는 나 하나의 내 인생이 망가지는, 내 꿈이 사라지는,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있고 조직이 있고 집단이 있고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회피해버리고 내가 안 해버리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힘들어지고 나로 인해서 내 자식들이 힘들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나의 가족들이, 내가 회피해버리면 나의 가족들이 그것을 분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까지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그래서 회피는 아주 위험한 심리 독이다, 마음의 독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런 회피는 왜 이렇게 생길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겁을 먹었다, 두려워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생겨요. 과거에 어떠한 것에서 공포를 느껴버렸어요. 트라우마를 이미 겪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이미 무서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게 있기 때문에 현재 나는 그거에 겁을 더 크게 먹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두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을 들 수 있어요. 이 회피라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미 그게 역시 나는 안 돼. 자기에 대한 어떤 절망 포기예요, 사실은. 내가 결국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남한테 비난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난 못해다는 자기 어떤 패배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난 이거 해볼 거야.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맞서 싸우겠습니다. 에라이 죽으나 사나 한번 해보지. 이렇게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역시 난 안 될 거야. 난 포기할 거야. 괜히 해봤자 더 큰일 날 거야.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숨만 쉬고 있자. 그냥 빨리 포기하자. 빨리 그냥 도망 다니자.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나는 시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는 게 나아.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해버리고 위로해버리면서 회피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습된 이 무기력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때리고 고통을 줘도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저항을 못하게 돼요. 오히려 더 피하게 돼요. 이렇게 도망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회피라는 것도 어찌됐든 이 경쟁사회에서 사실 내가 밀려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와 경쟁을 했는데 내가 밀려버리니까 내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게 회피의 심리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쓸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해서도 안 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자. 무기력증, 나태함, 회피, 도망이 여기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들의 이 회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합리화될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합리화하면 할수록 결국은 내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처럼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회피의 이 망령, 이 잘못된 이 회피의 어떤 빠지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경쟁이고 전쟁터잖아요. 그런데 다 남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책무를 다하면서 열심히 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게 무섭다고 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무서워요 혼자 이렇게 숨어버리면 나는 아무렇게 나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내가 가야만이 내가 이 경쟁에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피를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는 당당하게 매를 빨리 맞아버리자. 할 건 빨리 하고 감당할 건 빨리 감당하고 해야 될 일 빨리 해버리고 책임질 건 빨리 책임져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참을 건 빨리 참아버리고 견딜 건 빨리 견뎌버리고 그래서 두 번 다시 그것을 내가 도망가지 말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게 있으면 빨리 이것부터 해결하자. 그냥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산을 올라가야 돼요. 내가 결국은 이 산을 건너가야 된다면 어찌됐든 이 산을 내가 어찌됐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야만이 다음 산을 갈 수 있다. 그래서 피하지 말고 지금 차라리 빨리 매를 맞더라도 깔끔하게 매 맞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자. 도망가면 점점 불안해져요. 그럼 두 번 다시 한 번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도망만 가야 돼요. 점점 무서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서 맞서 싸우자. 제가 이제 해병대에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어록이 하나 있어요. 군대에서 항상 제가 되뇌었던 건데,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오히려 더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사실 우리가 회피하는 것의 이유는 두려움이잖아요. 왠지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삶에서 사실은 죽을 일은 없다. 누가 이유 없이 나를 죽이지 않아요. 그냥 죽을 것처럼 그냥 무섭고 스트레스 받을 뿐이지 죽지 않는다. 근데 나를 죽이지 못할 고통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밟고 일어서 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정도 고통이 오면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예요. 아령도 그렇잖아요. 이게 5kg인데 처음에는 이게 5kg 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팔뚝에 이제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5kg는 너무 쉬워요.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그럼 나중에는 이 사람은 이제 2개를 해서 10kg까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게 되면 이렇게 몸의 근육이 자라나서 이게 쉬운 것처럼 마음의 근육이 점점 커지고 세져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이 정도만 봐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아 이거 뭐 쫄 필요도 없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어. 이 정도 스트레스 받아들일 수 있어. 아 이 정도 불안 나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당함이잖아요. 자신감. 당당함과 자신감은 일단 당당함의 실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실제 제가 생각하는 워딩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고 막 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당당함의 실제 워딩은 무엇이냐면 회피하지 않는 것을 당당함이라고 말을 해요. 막 겁이 없는 게 당당함이 아니에요. 용기라는 거
그거 겁대가리가 없는,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겁은 있는데 내가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겁을 먹더라도 앞으로 가는 것을 용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당함이라는 것은 회피하지 않는 것을 당당함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께서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내 주어진 삶의 숙제를,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지금 당장 숙제를 하는 것입니다. 숙제를 안 했으면 빨리 매 맞고 바로 다음날 다시 숙제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빨리 열심히 일해서 갚아버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내 돈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자신감이라는 것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어떤 확신이 자신감이 아니다. 스스로자 믿을 심, 느낄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믿는 마음.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우리 도망가지 말고 한번 맞서 싸워보자. 뭐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나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든 나쁘든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이 현실 속에서 자기를 당당하게 마주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자신감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용기라 그럽니다. 그것을 당당함이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을 존중해 주게 되면 힘들더라도 무섭더라도 회피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이 회피의 무의식이 일어나요. 하지마, 그냥 도망가,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냥 술 먹어버려,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아주 그냥 바보로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믿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봐야 된다. 이 현실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순간 이 공상과 망상에 빠지면 순간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라는 이 현실을 맞서 싸워야 된다. 뭐 스트레스 받으면 한 번씩 이제 술을 먹을 수 있겠지만 너무 이 현실이 스트레스 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결국 현실 속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술이라는 동굴 속에 빠지게 된다.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 마약을 통해서 이 기쁨을 느끼려고 하면 결국 이 사람이 영원히 현실 속에서는 기쁨을 못 느끼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마약을이나 뽕을 하면서 이 환락 상태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회피했기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 회피성 성격장애, 인격장애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결국은 이것도 내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씩 만들고 풀고 도전하고 시행착오 거치고 보고 듣고 배우고 때로는 깨져가면서 잘못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무서우니까 회피, 피해버리니까 결국은 성격에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인격에 장애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 건강한 현실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어떤 주어진 이 현실에서 이 사회 속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면 인격 장애가 생겨버려요. 성격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왠지 나는 이 피해의식, 이 열등감 속에서 무시받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이런 망상 속에 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 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번지점프 한번 해보셨나요? 저 군대 생활 때 그 헬기에서 낙하산, 이제 낙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400m인가 500m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500m 정도 위에서 결국은 이제 낙하산 줄을 의지한 채 우리는 뛰어내려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결국은 우리는 뛰어내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렵지만 결국은 일단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낙하산에서 먼저 헬기에서 딱 뛰어내리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막상 뛰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 봤을 때 이 기쁨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순간까지는 엄청나게 두렵지만 막상 뛰어들고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저는 바로 뛰어내렸죠. 그 정도로. 번지점프도 그런 거잖아요. 번지점프에서
번지 점프대에서 결국은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으면 번지 하면서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당장 그거를 해버리는 것이 더 이상 회피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번지 점프 위에서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무서운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거지? 나 그냥 포기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이 번지 100m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하나 내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그냥 깔끔하게 아름답게 내 자신을 위해서 죽든 살든 시원하게 한번 번지 하면서, 이왕이면 아름답게 번지 하면서 뛰어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막상 그렇게 뛰어내리면 겁이 나기는커녕 너무나도 속이 뻥 뚫리면서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거 가지고 내가 그동안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잔뜩 먹었구나. 앞으로는 좀 더 당당하게 매 맞을 일 있으면 빨리 매를 맞아버리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젠 우리는 살아갈 필요도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어찌 보면 제 삶에서 많이 회피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회피는 무엇이었냐면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고 존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회피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일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 남한테 사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어떤 사랑 구걸꾼 노릇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저한테는 가장 심각하고 위험했던 회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회피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기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다 보니까 훨씬 더 제 삶이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용기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지금 회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면 가끔씩 공부 포기하고 싶잖아요. 때려치고 싶잖아요. 대학원생들 논문 쓰고 가끔씩 그러대요. 정말로 이거 진짜 열심히 해서 이 학위를 마쳐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내가 가장이면 어쨌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회사 때려치고 싶고 회사 이제 그만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 아내 입장에서도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이 자식들, 이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 너무 사실 괴롭기도 하고, 각자가 도망가고 싶은 어떤 처한 환경도 있고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회피해버리면 결국은 그 회피의 화살을 내가 맞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잘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동안 회피했던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오랜 시간 더 고통을 겪게 되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빨리 매를 맞고 빨리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리해버리고 숙제를 해서 풀어버리는 것이 더 낫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내 인생을 질질질 끌려가게 된다. 피한다고 해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도망가고 싶다고 해서 도망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도망간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맞서 싸워야 될 일, 내가 지금 불합리한 게 있다라면 당당히 또 싸워야 되고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그렇게 내 삶을 충분히 지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불어서 이자가 원금마저 잡아먹게 되면서 결국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지금 당장 깔끔하게 열심히 다 해결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때 조금 위로를 하면서 쉬는 것도 차라리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 참고 막 미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게 내가 하고자 했던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많은 보상을 얻게 되고 이게 내 꿈이라면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당당히 맞서 싸워서 돌파를, 즉 정면 돌파를 해서 싸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계속 너무 이렇게 숨고 피하고 해버리면 나중에는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당당함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벌벌 떨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자 하는 것을 당당히 하는 그런 하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